배깅이 좋을 수 있는 장면이 언제냐? 자, 각 학습기들이 편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각각이 조금 상관성이 낮으면 두 개를 평균 냈을 때 여전히 편향은 없으면서 이 학습기의 분산만 이 학습기의 개수만큼 더해서 2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상관성이 적은 학습기를 내가 여러 개 갖고 있으면은 걔네들이 평균 내면은 편향은 여전히 없으면서 분산만 낮출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테스트 MSE를 그러니까 MSE 기준으로 테스트 MSE를 좀 낮춰볼 수 있다. 이게 배깅의 직관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강의 노트 읽어볼게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이 서로 다른 학습기들을 만드는데 왜 부트스트랩을 쓰느냐? 자, 이건 희망입니다. 부트스트랩된 데이터셋들은 겹치지 않는 샘플들이 좀 있죠? 여기 이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은 있는 데이터가 여기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예 똑같은 자료로 비계를 만들면 얘네들이 다 퍼펙트한 코릴레이션이 있을 텐데 서로 구성하는 데이터셋들이 조금 다르니까 데이터셋이 IID라고 있는가 하면은 얘네와 얘네 간의 상관성이 조금 적지 않을까,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져볼 수 있고 따라서 배깅했을 때 이 코베리언스 텀이 조금 낮아질 수 있으니까 분산 잠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앙상블에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이 F 햇들이 꼭 트리일 필요는 없고 리니어 리그레션도 되고 모두 그다음에 불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되고 뭐 딥뉴럴 네트워크를 피팅하시면 딥뉴럴 네트워크도 되는데요. 보통은 배깅이나 부스팅 모두 이 기본 학습기 F1, F2 햇들의 트리를 씁니다. 그래서 배깅에서 F 햇 스타 1부터 F의 스타 B가 트리면은 특별히 트리 배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트리 할 때는 트리를 오버피팅하게 쫙 키운 다음에 프루닝을 해가지고 조금 깎았었죠. 그런데 이 배깅할 때는 보통은 기본 학습기로 쓰는 트리가 굳이 프루닝까지 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키운 이 각 영역마다 샘플 사이즈가 5개보다 작은 엄청나게 오버핏된 트리 있죠. 엄청나게 오버핏된 트리를 주로 기본 학습기로 씁니다. 어디서요? 트리 배깅할 때요.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요. 배깅에 가장 잘 동작할 수 있으려는 전제가 뭐예요? 현상이 거의 없고 분산이 큰 녀석에 대해서 분산 관심까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트리가 간단한 것도 분산이 작고 편향이 작고 분산이 큰 거. 오버피팅된 학습기들이 주로 갖는 성질이죠. 그래서 기본 학습기로는 오버피팅된 것들이 편향이 작고 분산이 큰 것들이 적절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트리 피팅할 때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트리를 크게 키우는 것 이후에 가지를 쳐내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트리 하나하나 피팅할 때 시간이 좀 더 적게 들겠죠? 오버 피팅만 시키면. 여기까지 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나가야 되긴 하는데 트리 배깅까지만 얘기했습니다. 트리 배깅과 랜덤 포레스트 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구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랜덤 포레스트 넘어가기 전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트리베깅에서 랜덤 포레스트로 넘어가기 전에 자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베깅을 하는 경우에 한해 굳이 검증 세트가 없이 학습 성능을 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직관적으로 되게 간단한 용어인데 아웃 오브 100 오류를 OOB 오류라고 불러요. 자, 오른쪽 판서로 잠깐 가보면 부트스트랩으로 데이터셋을 1번부터 나중에 B번까지 만들었을 때 잘 안 보여요? 아이고 크게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언제나 부트스트랩에는 데이터셋에 뽑힌 녀석이 있고 안 뽑힌 녀석이 있죠. 그렇죠? 부트스트랩 데이터셋마다 여기 들어간 녀석들과 안 들어간 녀석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디스타1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오리지널 샘플을 인백 샘플이라고 불러요. 인백, 백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디스타1에 어떤 레코드들은 백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레코드들은 백 안에 안 들어있을 수 있죠. 안 들어있는 녀석들이 아웃 오브 백이고 보통 부트스트랩 할 때 아웃 오브 백 샘플의 비율이 20몇 %가 30몇 % 정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숙제에서 증명하셨죠. 1 빼기 n분의 1의 n승 n번 들어갈 때. 기억나요? 숙제 때 아웃 오브 백 샘플의 평균적인 그 비율을 계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0몇 %, 이 전체 60몇 %만 이 각각 데이터스 인백으로 들어가고 각각마다 안 들어간 아웃 오브 백이 30몇 %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 부트스트랩마다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의 학습기마다 이 학습기를 평가할 수 있는 이 디스타1에 안 들어간 30몇 %의 샘플들이 있겠죠? 그 30몇 %의 샘플을 우리는 아웃 오브 백 샘플이라고 부르고 이 F스타1을 평가할 때 D스타1의 아웃 오브 백 샘플로 평가한 오류를 아웃 오브 백 오류라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F스타1에 대한 아웃 오브 백 에러로. 그리고요. 다음에 F스타2에 대한 또 아웃 오브 백 샘플들이 있고 아웃 오브 백으로 에러 될 수 있겠죠. 검증 세트로 오류 제시듯이. 다음에 F스타2에 대해서도 이 D스타2에 없는 아웃 오브 백 샘플이 있고 그 아웃 오브 백 샘플로 오류 제시할 수 있겠죠. 수식으로 쓰면 이게 절차고요. 네, 아이디어를 살펴봅시다. 지금 이 D 전체를 제가 훈련자한테 쓴 거잖아요. 별도의 검증 세트가 필요했나요? 별도의 검증 세트가 필요하지 않죠? 내가 베깅으로 부트스트랩으로 학습기를 적합한다면은 별도의 검증 세트 없이 아웃 오브 백만 에러를 재볼 수는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은 아웃 오브 백 샘플이 다른 데서는 학습기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 세트에 요구하는 것처럼 트레이닝 세트랑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와 검증 오류가 가장 나한테 이상적인 거라면은 트레이닝 오류와 발리데이션 에러 근처에 어떤 정도의 값 정도로 아웃 오브 백 에러가 나오는데요. 물론 그거의 경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고 대충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에러, 그러니까 데이터셋과 전혀 별도의 인디펜던트한 셋으로 잰 에러가 여기 25% 다음에 24% 정도고요. 근데 내가 아웃 오브 백으로 에러를 재면 그래서 아웃 오브 백 에러도 학습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검증 세트 역할하지만 어차피 여기 아웃 오브 백으로 들어간 게 여기서 인백으로 조금씩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차피 트레이닝 셋을 조금 재사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조금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여기에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래도 아웃 오브 백 에러는 트레이닝 에러보다는 믿을만하지 않겠느냐. 검증 오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들이 트리를 적합실 거야. 여러분들이 배깅을 쓰실 때 검증 세트가 없어. 이러면은 빨리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아웃 오브 백 에러입니다. 아웃 오브 백 에러는 대부분의 배깅 베이스드 그 절차, 예를 들면 랜덤 포레스트 같은 데서 아웃 오브 백 에러를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설명할 준비가 끝났어요. 자, 배깅했고, 배깅은 부트스트랩 베이스다. 배깅은 서로가 독립이면은 서로를 평균했을 때 분산 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건 준비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기본 학습기로 우리는 과적합된 트리를 많이 고려한다. 여기까지 제가 배경 단원의 내용이었고, 여기에다가 조금 이 네오 브라이먼이라는 통계학자가 제안했는데 이 사람의 천재성을 조금 끼얹어가지고 랜덤 포레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 배깅에서 나무 키우기 과정만, 다른 건 아니고요. 어차피 F 햇 스타 1부터 F 햇 스타 B까지가 다 트리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각 트리를 키울 때 트리 배깅에서 나무 키우는 과정만 조금 바꾼 겁니다. 조금만 바꿨어요. 뭘 바꿨느냐? 자, 트리 키우는 과정, 재기적 이전 분할 알고리즘 기억나세요? 각 노드 스플릿마다 모든 변수와 모든 컷오프를 다 찾죠. 그런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배깅을 할 때는 이 어차피 과적합된 트리들끼리를 평균 내가지고 각 분산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럴 거면은 개별 학습기가 상관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거든요. 상관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데, 아이디어는 뭐냐? 어차피 여기서 트리 키울 때 각자가 모두 재계적 이름이나 알고리즘을 쫙 키울 텐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자가 모두 피계 변수에 대해서 다 맨 처음에 분기를 시킨다고 해봐요. 피계 변수를 다 찾는다고 해봐요. 이게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각 트리마다 서로 찾는 변수의 세트가 좀 달라요. 1, 2, 3번 변수에 대해서만 컷오프를 찾고 있는 4, 5, 6번에 대해서만 컷오프를 찾고 있는 7, 8, 9번에 대해서 컷오프를 찾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스텝 1이 끝나고 나서 분기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1, 2, 3번 변수 중에 하나로 분기가 되고 얘는 4, 5, 6번 변수 중에 하나에 7, 8, 9번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똑같은 세트의 변수를 찾는 것보다 서로 다른 세트의 변수를 찾으면 더 이 FF들이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채롭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다채로워지는데 그 녀석이 개별 학습기의 상호 의존도를 더 낮출 수 있느냐. 이건 조금 통계학적으로 소식으로 서서 증명하기엔 조금 점프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직관적으로는 말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서로의 트리가 서로 참조하는 변수가 다 달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서로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현상에 서로 다른 측면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면 더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 배깅과 달리 마디 분기마다 모든 변수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포레스트는 정말 랜덤하게 마디 분기마다 내가 지정한 n개의 변수만 임의로 선택해서 탐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 분기에서 1번, 5번, 6번 이렇게 잡고 내가 만약에 m을 3으로 정했으면은 두 번째 트리 키울 때는 맨 처음에 노드 스플릿에서 2번, 1번, 7번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물론 1, 5, 6, 2, 1, 7 이것도 그때마다 그때 주어진 시드 가지고 이 i 랜덤하게 고르는 거고요.
트리베깅이랑 별 차이 없죠. 근데 아주 사소한 차이. 나디 분기마다 임의로 서치할 변수의 개수만 더 줄이는 게 랜덤 포레스트일 뿐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봤을 때 랜덤 포레스트에서 우리가 정해야 될 초모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부트스트랩 횟수, 하나는 각 노드 분기마다 내가 서치할 변수 횟수. 두 개만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거의 사람들이 랜덤 포레스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튜닝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자, 왜? 일단 뒤에서 보시겠지만 자,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수 B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게 분산 감소였죠. 근데 분산 감소의 대전제가 뭡니까? 학습비리끼리 독립이 그러니까 상관성이 낮을 때. 자, 그런데 내가 부트스트랩을 한 데이터셋에서 부트스트랩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이 한 1,500번, 1,600번째 부트스트랩에서 비슷하게 샘플될 가능성이 B가 커질수록 커지죠. 내가 부트스트랩 시험을 많이 할수록 내가 지금 뽑힌 이 데이터셋의 구성이 이전에 뽑혔던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구성이랑 비슷해질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B를 늘려봤자 분산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는 있고 더 이상은 분산 감소 효과가 많이 없어요. 실제로 성능을 보시면 자, 넘버 오브 트리스는 부트스트랩 했습니다. 그다음에 M은 그 랜덤 포레스트의 그 노드 스플릿의 개수고요. M은 어떻게 하면 테스트 에러가 어떻게 됩니까? B가 어느 시점이 되면 테스트 에러가 플랫하게 더 이상 안 바뀌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 배깅을 이루는 그 베이스 트리를 더 더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산 감소효과가 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들이 더 이상 상호 유전성이 더 낮아질 만한 여지가 없어져가지고 내가 이 데이터셋 안에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상관성이 낮은 조합은 이 자리에서 다 찾은 겁니다. 자,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어요. 내려가진 않는데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는 건 동의할 만하죠? 왜 올라가지도 않느냐? 자, 아까 맨 처음에 이 데이터만 원래 보실 때 각장의 어차피 편향이 없는 것들끼리 피팅했다고 가정하면은 분산이 같은 비슷한 것들끼리 만약에 상관성이 없으면은 분산이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상관성이 만약 있다고 치봐요. 상관성이 만약에 상관성이 가장 크다는 건 둘이 퍼펙트 코릴레이션이 있을 경우죠. 둘이 퍼펙트 코릴레이션이 있어도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 해가지고 최대값이 2분의 시그마 넣어가지고 2분의 시그마 제곱 곱하기 2분의 시그마 제곱 곱하기로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깅을 많이 해도 배깅을 많이 하면 분산이 깎이거나 아니면 시그마 제곱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깎이거나 시그마 제곱 그대로거나. 그래서 배깅을 할 때는 이 B는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나? 이 B는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냐? 그냥 B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됩니다. B를 키우면 내려가긴 하고 더 이상 올라가진 않으니까요. 컴퓨터 계산만 오래 걸릴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B의 횟수를 한 100 정도로 디폴트로 쓴다고 합니다. 물론 랜덤 포레스트가 돌려보시면은 샘플 사이즈가 클수록 돌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00보다 좀 낮추시고 싶으실 때도 많을 거예요. 100, 1000보다 낮추고 싶으실 때도 많을 텐데
스몰 데이터 셋에는 1000 정도 하나 봅니다. 잘하네. 자, B 얘기했으면 이제 M 얘기해야겠죠. 요 몇 개를 랜덤하게 서치할 것이냐.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물론 M을 내가 초못으로 보고 검증 세트 별도로 떼두신 다음에 M을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패키지에서 디폴트 옵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변수 개수의 스퀘어 루트, 그다음에 회귀일 때는 변수 개수 나누기 3 이렇게 권장 밸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이론적인 배경이 따로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프랙티컬 어드바이스는 만약에 내가 조금 다중분산성의 큰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중요한 거는 변수간의 상호 의존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변수간 상호성이 큰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허수의 변수가 훨씬 되게 많은 겁니다. 허수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3분의 P나 루트 P보다 훨씬 더 낮은 M을 쓰시에는 대충 비슷한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뭐 튜닝하고 싶으면 그냥 검증 세트로 M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요약한데 아무리 튜닝 파라미터를 많이 쓰려고 해도 M 정도 노드 스플릿마다 몇 개를 랜덤 서치할 것만 조절하시면 랜덤 포레스트는 돌아갑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 핵심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쉽죠? 자, 쉬운데 타빌러 데이터에서 성능은 괜찮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쓰게 됐죠. 자, 그러면은 트리 베깅, 즉 노드 스플릿마다 그 모든 변수들의 스플릿을 고려하는 여기랑 성능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서는 뭐 이게 꼭 진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요 교재 이그젬플 데이터에서는 트리 배경보다 랜덤 포레스트가 훨씬 조금 더 테스트에라가 더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테스트에라가 더 낮다면은 어떤 것에 기인하는 것이겠어요? 여기는 각 트리 어차피 오버핏된 트리들의 양상이니까 편향이 적은 거는 비슷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두 베이스 트리들 간의 베리안트죠. 네, 베이스 트리들 간의 상관성이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훨씬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베이스 트리의 그 구성되는 변수들의 셋이 더 다르니까 트리 배경보다 랜덤 포레스트가 더 상관성이 낮은 트리들을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분산의 간소를 더 많이 꾀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로 해석이 됩니다. 둘의 차이가 얘는 노드 스플릿마다 모든 변수를 참조하는 애, 얘는 노드 스플릿마다 랜덤하게 n개의 변수만 참조하는 애. 그래서 물론 꿈보다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지만 아마도 랜덤 포레스트에서의 베이스 트리들이 훨씬 더 상관성이 낮아서 트리 베깅에서의 분산 감소 효과보다 랜덤 포레스트의 분산 감소 효과가 더 컸나 보다. 이렇게 들어가면 하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랜덤 포레스트 원리가 그 변수를 겹치지 않게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트리를 만드는 게 맞죠? 네. 이 상식어로 말하자면 정확한 설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을 때 걔네들은 그냥 뭔가 딱 그렇게 글로만 봤을 때는 뭔가 다양성을 뭐 가지고 있고
뭐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거 좀 더 의미가 있는 모델인 건가 싶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사실 이 변수를 다른 트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변수가 정말 그런 예측을 하거나 그렇게 분류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변수인데 얘네들을 빼고 다른 변수로만 트리를 만들면 오히려 성능이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잠깐만, 제가 중간에 놓쳤습니다. 뭔가 안 중요한 애들을 랜덤 포레스트에 더 집어넣는데 그게죠. 그러니까 이 변수가 사실 엄청 중요한 변수인데 이걸 다른 트리에서는 이 변수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성능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시 현상 이게 타블렛 데이터셋처럼 변수 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단일한 변수가 보통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힘들거든요. 보통 여러 개의 변수가 서로 좀 상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씩 코릴레이션이 서로 다르게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단일한 y를 조금 마이너한 변수들로 설명하는 게 꼭 메이저한 변수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떨 경우에는 단순하게 성별 차이로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성의 시그널이 너무 세가지고 성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오히려 각 베이스를 성을 안 쓰고 이를테면 가정 환경, 유전자 아니면 정말 또 뭐가 있죠? 교육 배경 이런 것들을 가끔씩 고려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Y를 더 잘 설명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트리베깅 같이 모든 변수를 다 탐색한다면 시그널이 큰 변수나 매번 스플릿을 계속 선택이 되지만 이 마이너 변수들을 선택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지만 그 현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죠. 분명히 이거 다른 데이터셋은 좀 트리베깅이 더 낮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소관성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는 나를 이해갔는데 근데 애초에 데이터를 딱 저희가 딱 받아서 전 처리를 할 때 다중공정성을 고려하지 않나요? 다중공산성, 이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또 걸맞는 질문입니다. 다중공산성이 있는 경우에 일단은 프리딕션에 다 집어넣는 거는 프리딕션 성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해석과 피팅 과정에서의 계산 시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공산성이 있는 변수가 2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 헤비 분석 같은 게 컨버지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어차피 다중공산성이라는 게 가장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x1이 여기 x2가 x1 더하기 1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중공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 거나 여기가 5이고 여기가 2인 거를 거의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y 햇은 어차피 둘이 서로 이런 관계에 있다면은 어차피 둘을 더해서 이 시그널의 7배라는 거는 변하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일단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x1이랑 x2가 사실은 마이너스 x1이 3, 2인 거랑 4, 3인 거랑 모델에서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3x1 더하기 4 플러스 2x2를 하나 4x1 더하기 3x2를 하나 어차피 y 햇은 똑같죠? 프리딕션의 목표는 y 햇만 잘 맞추는 거잖아요. 개수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 상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딕션에서는 다중공산성이 추정만 되면 크게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연구자가 이 변수의 해석을 하고 싶은 이 개수를 봐야 되는데 3이 개수랑 4, 3개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y 해주죠. 근데 현상을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현상 중에 뭘 믿어야 되냐? 연구자한테 이게 문제죠.
빨리 설명해가지고 조금 좀 점프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은 베타의 추정, 다중공선수 있으면 안 됩니다. 베타 추정해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려고 한다. 다중공선수 다 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베타로 스토리 만드는 게 아니라 프리딕션 아큐러시만 높이고 싶어. 그러면은 물론 빼셔도 되지만 안 뺀다고 해서 굳이 Y에서 같이 추정 다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Y에서 예측을 잘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이거 연습하려면은 이런 거만 해도 네,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으로 Y는 3x 더 엡실론 한 다음에 이거 제너레이트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x2는 x1까지 엡실론으로 또 데이터 제너레이트 해요. 그다음에 y는 x1으로 피팅한 거랑 y는 x1과 x2로 피팅한 거랑 프레디션 아테르지 성능을 비교하면 생각보다 별 차이 안 날 겁니다. y를 x2로 피팅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둘의 개수들을 비교해 보시면 꽤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이 말도 마지막 수업이니까 꼭 해야겠다. 그 나의 논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좀 수리 통계적인 리즈닝을 많이 쓰긴 했는데 일반화가 쉽진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나의 가설이 있을 때 대충 전산 실험으로 실험해 보는 건 상당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가 맞니? 상사가 갑자기 틀린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수리 통계 열심히 공부해서 안 가셔도 되고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되는데 님 말한 건 이렇게 틀렸어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자, 다음에 그 약간 말씀하신 거랑 또 이어지는 내용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거 다음 단어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인데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가기 전에 트리를 가지고 자 각각의 트리를 가지고 뭔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만드는 트리 대긴 레전 포레스트,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세 개 모두 좌측 그림 같은 걸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좌측 그림이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변수 중요도, variable importance나 feature importance라고 부르는 그림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많이들 그려보셨을 테고. 네, 일단 정의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리 키울 때 가장 특징적인 게 뭐죠? 트리 키울 때. 지난 시간에 노트 바꿔봤는데 각 분기마다 변수를 하나만 선택해서 분기를 영역을 나누죠. 그러면은 분기되기 전 불순도의 총합, 영역 내가 선택한 하나의 변수로 인해서 영역이 둘로 갈린 다음에 불순도의 총합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둘의 차이가 있죠. before 불순도 총합, after 불순도 총합. 이 깎인 양은 누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분기에 집어넣은 xj 변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변수 1번부터 P번까지에 대해서 내가 불순도 총합 얼마나 깎였는지 다 이렇게 누적시켜가지고 표를 만듭니다. 그 표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요. 자, 근데 첫 번째 학습기에서 각 변수별로 불순도 깎은 양 있죠? 이거를 첫 번째 학습기부터 마지막 학습기까지 각 변수별로 불순도 깎은 기억이 있겠죠? 걔네들을 다 이 똑같은 웨이트를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이 전체 양상도 만들 때 각 변수들이 평균적으로 불순도 까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볼 수 있겠죠? 자, 불순도의 기본적인 그 개념이 우리 지도학습에서 뭐에 대응된다고 얘기했었냐면은 로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variable importance라는 건
줄여서 얘기하면 트레이닝 셋에서 로스 깎을 때 변수들마다 얼마나 역할을 했니입니다. 물론 로스를 잘 깎는다고 해서 이 변수가 파이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프레딕션에 중요하다라는 말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학습기는 로스를 낮춘다라는 미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로스를 낮추는데 많이 기여한 변수는 뭔가 어떠한 의미로건 요긴하게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담입니다만 저는 여기에 이 중요도라는 말을 붙인 게 상당히 조금 너무 좀 넓은 범위의 용어를 그러니까 좁은 현상에 대해서 넓은 범위의 용어를 좀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기여도 정도가 손실 감소 기여도 정도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 개념의 오용을 줄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통 이 그림 어디다가 쓰시죠? 이거 그림 다음 보통 어디에 써요? 다운 학생 다들 잘 쓰고 계십니다. 네, 어차피 로스 낮추는데 필요가 없다면은 그 학습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랜덤 포레스트를 트리 분기를 할 때는 이 변수 하나하나가 다 내가 탐색해야 될 그 변수 개수인데 변수 개수를 싹 낮춰줄 수 있다면은 트리를 훈련시키는 즉 전체적으로 앙상블 훈련시키는 계산 시간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리백인과 랜덤 포레스트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P가 37, 57인 데이터인데요. 그다음에 분류 나오였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랜덤 포레스트는 각 분기마다 루트 57 해가지고 대략 7개, 각 분기마다 7개씩 선택해가지고 다 기본 트리를 피팅했고 오른쪽은 그냥 트리백인 매 분기마다 변수 57개씩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변수 줄면의 분포가 어때요? 우변 트리백임은 소수의 변수에 몰렸죠. 트리백임은 소수의 변수를 위주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변수들을 로스 낮추는 데 쓰는구나 이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디스커션 했지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 사실 파이널 그 성능을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제 넘어갈 수 있고요. 저는 잠깐만 통계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랜덤 포레스트 이용해서도 F hat, RFX 이런 거 계산하는 거죠. 자, 만약에 F hat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으면 얘가 X 트랜스포즈 베타 햇이라서 내가 새로운 X0 들어왔을 때 베리언스가 뭐 X0 트랜스포즈 시가마 제곱 X 트랜스포즈 X, X0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와서 내가 이미의 X0 한 점 들어갔을 때 나의 관찰치 F hat 에라 X0 가지고 요 베리언스에 기반해서 true FX0의 실내 공간 같은 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옛날에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면 가장 되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2018년쯤에 나왔어요. 랜덤 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으로 각각을 독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독립 성질을 이용해서 수리 통계적으로 이 분단을 좀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또 어떤 거 합니까?
H널은 베타 J는 0, 뭐 이런 거 하죠. 네, 특정 변수의 이 현상에서의 어떤 유의성 같은 거 검증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확장한 버전이 또 저기 랜덤 포레스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타 J 개수가 0이라는 건 사실 리니어 모델에서 XJ가 이 모델에서 설명하는 정도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그걸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은 현상 y는 fx 더하기 엡실론이라는 모형에서 그 fx 모형에 사실은 x 일반성을 잃지 않고 내가 첫 번째 변수의 시그니피컨스를 테스팅하고 싶은 거는 이 변수 나의 그 fx에 x1에 사실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걸 기모가설로 테스트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랜덤 포레스트 각각이 IID 부트스트랩도 만들어서 트리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치 기계의 트리 중에 x1 있는 거, x1 없는 거 둘로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 예쁜 통계량들을 만들어서 검정 통계량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나가 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되게 이쁘지 않나요? 부트스트랩도 하고 각자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가지고 합쳐요. 이렇게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아이디어는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려운데 실무적으로는 훨씬 더 성능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 쉬는 시간에 최근에 이런 논문이 있어가지고 좀 링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한 시중에 있는 300 몇십 정도의 그 타뷸러 데이터셋을 벤치마크로 삼아가지고 유명한 알고리즘들을 다 비교했어요. 케이블에서 1등이 보통 XG 부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계열의 그 XG 부스트가 그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거의 항상 1등을 했더라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게 타빌러 데이터셋은 뉴럴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좀 스무스한 피팅보다는 이렇게 트리 대깅처럼 널뛰기를 할 수 있는 피팅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해몽을 제시했었어요. 제가 너무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부스팅 알고리즘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스팅은 보통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이야기할 건데요. 나름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 인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모양을 적합을 하는데 이 통계적으로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전 모형에서 설명이 잘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은 잔차가 크겠죠.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 이제 피팅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 잔차가 큰 부분에만 주목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잘 학습이 안 됐다면은 뭐 때문이야? 잔차가 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로스에서 원래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다면 서메이션 뭐 이렇게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제곱 같은 거를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퀄 레이트를 집어넣었다면 이번에는 지금 2번이랑 3번이 조금 잔차가 크니까 얘네들이랑 같은 점을 이렇게 하나 더 추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wi를 집어넣는데 w1 1, w2가 뭐 3, w3가 3, w4는 1, w8은 1 이런 식으로 이전 모형에서 잘 피팅이 안 된 것에만 가중치를 팍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리니어 리그레션 자체에서도 점이 많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잘 피팅하려고 하잖아요. 이 로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점의 가중치를 확 높이면은 이 잔차를 줄이는 게 조금 더 모델에 집중하겠죠. 그 녀석을 반복하는 게 초기의 부스팅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다부스트라고 불리는 건데 아답티브 부스트의 준말인
부스팅의 준말이고요. 이게 뭐 그때 잘 됐나 보죠. 잘 됐나 본데 대체 이게 뭘 하는 걸까? 뭐 통계학자들이 물론 저 외에도 통계학자지만 여러 통계학자들이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 기본 학습기가 이전 학습기들이 설명하지 못한 잔차를 조금씩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1번 학습기가 이렇게 생겼어. 1번 학습기는 x 그대로 y 그대로 다 피팅을 했는데 1번 학습기가 설명하지 못한 잔차 있죠. 그럼 2번 학습기는 1번이 설명하지 못한 잔차를 반응 변수, 새로운 반응 변수로 두고 잔차만 학습하는 겁니다. 잔차. 그럼 이션 아다부스팅처럼 뭔가 잔차에만 집중한다는 느낌을 들죠?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알고리즘도 또 큰 아이디어는 이 아다부스팅이나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나 해석돼서 큰 어떤 아이디어는 뭐냐면 하나하나의 모델 하나가 잘 피팅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이전의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잔차만 계속 뭐라고 그래 이전 모델들의 구멍만 자꾸 못하는 부분만 자꾸 구멍을 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방금 설명은 회귀 문제 기준으로 y가 딱 명시적으로 정의된 회귀 문제 기준이었고요. 물론 회귀 문제가 아니면 손실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사실 잔차라는 녀석이 손실함수의 그레디언트로 일반화될 수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름이 잔차 부스팅이 아니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읽으실 때 y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뭘로 읽으시면 되냐? 이 그레디언트를 지우고 잔차 부스팅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가장 직관적인 개념은 이전 베이스 러너가 설명하지 못한 잔차나 그래서 피팅하겠다가 됩니다. 4시까지 쉬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핵심적인 그 스텝들을 조금 손으로 같이 써보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부스팅을 한번 피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챕터 8A에서 이런 거 하나 피팅 해봤죠? 한번 또 써먹읍시다. 얘를 똑같이 갖고 왔습니다. 이때 그 불순도 계산했을 때 오차제곱 손실함수 기준으로 불순도 제일 낮추는 게 분기가 뭐였죠? 뭐였죠? 잠깐만. 얘였나 여기? 여기였나요? 그렇죠? 우리가 트리를 딱 분기 하나짜리 트리를 적합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F1 hat X. 자, 부스팅에 쓸 거예요. F1 hat X로 뭐 적합했냐면은 자, 그 녀석이 4를 기준으로 얘네 적합했고 얘네 적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1X가 이랬나요? 좌측의 평균이 3분의 2죠? 우측의 평균이 0이고 그러면은 I 자 X가 4보다 작을 때는 얼마예요? 3분의 2 영역에 대해서는 그 영역의 평균을 y 햇으로 준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0 곱하기 ix가 4보다 크다 같아요. 뭐 이거는 우리가 계산했던 거니까 인정하고 넘어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지금 일단은 제가 말해서 명시적으로 오차제곱 합의를 따로 계산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오차제곱 합 로스를 위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초기에 제가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무 개수 B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나무의 크기 내가 얘를 몇 단계까지 적합할 건지 트리의 터미널 노드 개수 내가 제기적 인진분할 알고리즘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 영역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사실 이 나이가 베이스 트리 하나마다 터미널 노드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 정할 수 있죠? 지금은 제가 뭐라 한 겁니까? D를 2로 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각 나무의 크기에서 D를 지금 2로 줬어요. 자, D는 2로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으로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킷 만들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제가 지금 프로필 이제 돌립니다. 프로필 돌립니다. 맨 처음에는 R이 Y 빼기 G0X 여기가 0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 루프에서는 내가 설명해야 될 이 타겟이 반응 변수가 지금 Y 그대로입니다. Y 그대로고 우리 X를 설명 변수로 하는 회귀나무를 끝마디 D개까지만 키운다. 적합된 나무를 GDX로 쓰자. 노테이션 마치겠습니다. 붙이겠습니다. F1X가 아니라 G1X구나. G1X. 적합했어요. 우리 지금 제기적 이진분할 알고리즘으로 틀이 딱 터미널 너도 2개를 해가지고 피팅한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리고 잠깐만. 우리의 그 B번째 부스팅 마스키는 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녀석을 G를 라디지를 누적해가지고 나의 마지막 부스팅 학습기로 할 것인데 이 G 라디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이전에 쌓았던 거에서 이전에 지금까지 훈련한 거를 내가 미리 정한 축소해서 엡실러 넣고 곱해가지고 더하죠. 자, 그래서 축소 개수가 3분의 축소 개수가 뭐 어디 보자. 축소 개수 몇으로 둘까요? 2분의 1 할까요? 엡실러 0.5로 둡시다. 그러면은 G1 hat x는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겁니까? 자, G0 hat x 더하기 0.5 곱하기 G1 hat x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 ix가 4보다 작고 더하기 0 곱하기 ix가 4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계속 키울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스텝 2로 가봅시다. B를 1. B가 1이고, 자, B가 2. 자, 이제 Y에서 좀 뺄 녀석이 생겼죠? Ri는 자, yi 잔차 빼기 전체에서 뭡니까? 이전 스텝에서 내가 키운 녀석입니다. 이전 스텝에서 내가 키운 녀석.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키우고 키워가지고 어떤 나만의 어떤 적합된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번 스텝에서 설명할 건 뭐예요? 내가 키운 녀석이
설명하지 못한 잔차만 설명할 겁니다. yi 빼기 g1 hat x. 자, 그러면은 위의 점이 어떻게 돼요? 자, g1 hat x가 4보다 400 빼면 3분의 1 빼고 4보다 크거나 0 빼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데이터 셋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0, 자, 1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분의 1, 2, 3분의 2, 4, 0, 10, 0 이렇게 되겠죠? 제가 요거를 요 데이터셋을 트리로 어떻게 피팅할지는 제가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기적 유진분할 알고리즘으로 컷오프를 1, 2, 4, 10으로 해가지고 얘네에 대해서 불순도의 합을 가장 5차 제곱합 손식, 5차 제곱 손식 기준으로 5차 제곱 손식 기준으로 획이 나오니까 5차 제곱 손실함수를 5차 제곱 불순도를 기준으로 이 불순도를 가장 낮추는 컷오프가 되는 또 있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G2 hat X가 뭔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G hat 2X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G1 hat X 더하기 엡실론 곱하기 G2 hat X.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 뭐예요? 내가 그때그때 적합한 회계나무에 대해서 그 녀석을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녀석이 설명하는 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말은 알겠는데 네 말은 조금만 반영할 때가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번에도 분기가 이제 4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제가 틀릴 가능성을 감안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완벽한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G2X를 한번 계산해보죠. 이거 평균 얼마예요? 1. 1인가? 잠깐만요. 3분의 1이죠? 1 나누기 3이니까. 네. G2X는 3분의 1 곱하기 I, X.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더하기 0 곱하기 I, X가 4보다 커나 같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5고 얘가 0.5라는 거 이해해두면은 계산이 빨리 되나요? 3분의 6분의 2분의 IX가 4보다 커는 여기가 뭐 3분의 2 있고 여기에 뭐 3분의 1 있으니까 0.5 곱해서 더하면은 2분의 1 IX가 4보다 커나 같다 더하기 0 곱하기 I가 X가 4보다 커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거는 제가 이그젠트로 이렇게 잡아서 그런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트리를 키울 때 저처럼 4가 또 한 번 분기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죠. 두 번째 트리는 뭐 분기가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첫 번째 트리에서는 이렇게 갈리고 두 번째 트리에서는 이렇게 갈리니까 훨씬 더 다채로운 이 피스와이즈 컨스턴트 선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어쨌건 핵심은 잔차를 모델로 헤딩하고 피팅한 다음에 그 녀석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쓴다입니다. 그걸 조금 쓰는 걸 언제까지 해요? 내가 미리 지정한 나무 개수만큼 합니다.
음미해 봅시다. 자, 배깅과 비교해 봅시다. 배깅은 첫 번째 기본 학습기랑 두 번째 기본 학습기랑 동시에 피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컴퓨터가 두 대 있어. 데이터셋을 똑같이 메모리에 복사해놨어. F1 해시랑 F2 해시랑 동시에 적합할 수 있을까요? 병렬적으로 할 수 있죠. 배깅은. 왜요? 어차피 부트 스트레스 샘플링 거고 그렇죠. 독립적인 X, Y를 그냥 적합하면 되니까. 부스틱은 G1이랑 G2를 다른 컴퓨터에서 병렬적으로 동시에 돌릴 수 있을까요? 왜 안 될까요? G1을 먼저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학습기는 이전 학습기에서 설명하지 못한 잔치가 필요하죠. 이전 스텝이 완료돼야만 두 번째 학습기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깅은 패러럴하게 피팅을 하고 부스팅은 시퀀셜하게 피팅합니다. 컴퓨터한테는 누가 더 오래 걸리겠어요? 부스팅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다음에 이건 나중 얘기인데 이걸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배깅은 사무 의존성을 부스트 스킬하고 주긴 학습기의 평균이니까 분산을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 학습기는 최대한 오버피팅된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배깅에서 쓰는 기본 나무는 오버피팅, 분기 엄청 많이 되게 필요해요. 반대로 부스팅은 다른 학습기와 유선 학습기 그 관계가 뭐예요? 잔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학습기 그다음에 잔차를 설명하고 나서 다 설명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스팅 학습기는 하나하나 이렇게 G1에 G2에서 다 뭔가 편향이 있는 녀석입니다. 편향이 있는 녀석인데 잔차를 지속적으로 깎아나감으로써 편의를 낮추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팅 학습기로는 부스팅의 주목점은 마이너스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기본 학습기 하나하나는 편의가 높고서라도 분산이 작은 게 적당합니다. 즉 간단한 학습기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부스팅에서는 기본 트리를 이렇게 오버핏된 트리를 쓰지 않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 번 분기한 거 아니면 두 번 분기한 거 정도의 간단한 기본 학습기들을 부스팅에 씁니다. 그래서 이 절차 자체를 설명하는 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조금 음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에 대한 몇 가지 좀 리마크들이에요. 여기서 이거 살펴보실 때 제가 분명 노테이션에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오차제곱 손실 함수를 위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한 거에서 오차제곱 손실 함수 없죠? 기껏해야 뭐예요? 이렇게 핵이나무 적합할 때 오차제곱 불순 정도인데 여기서 오차제곱 불순도는 우리가 핵이나무를 적합할 거라서 그래요. 그런 거지. 여기 오차제곱 손실 함수랑 전혀 상관없어요. 네. 여기서의 오차제곱 손실 함수가 등장한 거는 잔차 계산 단계입니다. 잔차에서 오차제곱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는데 잔차 갱신 단계에서 이 오차제곱 손실함수라는 특성에 쓰인 거고요. 이 다음에 제너럴 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음 자료 관전 포인트 보세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레디언트 부스트 패키지들, 뭐 GBM, 저기 ISR 책에서는 GDM이고, 이런 보통 많이 쓰는 거 XG 부스트, 라이프 GBM 이런 것들. 얘네들은 모두 그 디테일한 로직, 그 디테일한 목적 함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건 이 단차를 조금씩 설명하는 아이디어는 똑같고요.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 돌리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쌓여요? G1x 쌓이고 G2x 쌓이고 누적해서 쌓이죠. G 라지 PX까지. 그 녀석들을 싹 다 나갑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중간 거를 뛰어넘어서는 안 돼요. 순차적으로 쌓아나가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쌓인 얘네들을 모두 단언하고 각각에 대한 검증 세트 오류들도 보통 다 계산해 주는 편입니다. 검증 세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 아니면 자체적으로 코스 밸리데이션 옵션이 아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패키지들은 조금 그 엔지니어링적인 요소를 좀 가미합니다. 뭐냐면 대비용의 아이디어를 조금 따와요. 그래서 최대한 요 기본 학습들이 그래도 기본 학습들이 조금은 더 동률이면은 편의를 경감시키면서도 분산 감소도 조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공업적 아이디어입니다. 기본 학습기 만들 때 부트 스트랩과 훈련되어 있어서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맨 처음에 지원 핵 적합할 때 5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에 몇 장을 뽑아서 쓰고 그다음에 G2 핵 X 계산할 때도 여기 스몰 G2 핵 X 계산할 때도 이 5점으로 하는 건 아닌 5점들이 일부에 대해서만 G2 핵 X를 적합합니다. 약간 공학적인 좀 튜닝이고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 그러면 검증 세트로 어차피 이제 해석은 포기했어.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자 할 때 우리가 검증 세트를 통해서 조율하고 싶은 그 총호수들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은데 랜덤 포레스트는 라지 B랑 그다음에 그 스플릿마다 선택하는 변수에서 M이 중요한 총호수였고 그다음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총호수의 선택이 그렇게 크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써 있었죠. 자,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반대입니다. 총호수의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성능이 자, 총호수의 선택에 민감함에 경향적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실험적으로 좀 알아본 슬라이드들이 뒤에 있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쓰실 때는 검증 세트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하실 필요가 있고 총호수율까지 감안하면 계산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팁입니다. 뭐냐면은 이 초모수에서 라지 B 있잖아요. 라지 B는 내가 굳이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튜닝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어차피 큰 B에 대해서 1000에 대해서 한번 훈련하면은 그럼 B500짜리는 1000에서의 서브셋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최대 B만 한번 설정하면은 끝. 그러니까 최대 B 하나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뎁스 설정하고 그 터미널 노드의 개수 설정하고 그다음에 슈링키즈 벡터 엡실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나는 자 둘 다 트리의 개수를 점점 늘리는 건데 하나는 랜덤 포레스트 하나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입니다. 내려가다가 플랫해지는 게 그레디언트 부스팅이에요. 테스트 셋에서 지금 MSE 된 거거든요. 자, 그 랜덤 포레스트가 내려가다가 플랫해지는 거는 우리가 아까 이전 세션에서 해석을 했죠. 그레디언트 부스팅 한번 봅시다. 트리의 개수를 키우면 키울수록 랜덤 포레스트도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안 하느냐는 못하는 때가 왔죠. 자, 왜입니까? 이때까지는 잔차를 열심히 잘 설명해왔었는데 정말 이제 랜덤 오류일 수도 있는 잔차까지 계속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오버피팅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다음 그림은 그냥 단순한 설명입니다. 어차피 그레디언트 스키도 나중에 놓고 보면은 나무들의 선형 결합이죠. 나무들의 선형 결합이니까 변수 중에도 뽑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이제 D랑 엡실론을 한번 갖고 놀아보자. 가격 24쪽입니다. 자, 제가 편의상 제가 오른쪽에 뒤에서는 제가 터미널 노드 개수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교재에 따라서는 터미널 노드 개수를 뒤로 두는 게 아니라 트리 뎁스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측량을 합니다. 터미널 노드 개수가 아니라 자, 한 번 분기가 됐어요. 지금 이거는 뎁스가 한 번 분기가 됐으니까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죠? 네. 중간에 중간 마디가 2층으로 있는 거. 이걸 뎁스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뎁스입니다. 근데 밑에서 한 번 더 갈리면 3이 되는 거고요. 터미널 노드 뎁스는 2개, 4개, 3개 이건데 뎁스로 보면은 뎁스 1, 뎁스 2, 뎁스 2 이렇게 될 수 있죠. 왜 뎁스를 중요시하는지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자, 분기가 한 번 되면은 각 트리가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영역을 나누죠. 만약에 뎁스가 2면 이게 이제 몇 개의 변수로 영역을 나눌 수 있죠? 하나, 만약에 두 변수가 서로 다른 거면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영역을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찍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2차원 하이퍼플레인에서 네모로 정의될 수 있는 영역을 뎁스 2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소적인 지역에서의 경향성은 뎁스가 2 이상이면 더 잘 잡아낼 수 있으니까 뎁스 2 이상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실제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해보니까 어때요? 자, 뎁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테스트 에러가 사실은 뎁스에 상관없이 어딘가로 내려가긴 내려가요. 뎁스가 좀 적절하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뭔가 최저를 달성할 수는 있죠. 물론 뎁스가 작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트리를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뎁스를 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가 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지금 다 다르죠. 그다음에 결론은 다 해봐야 된다입니다. 다 해봐야 된다. 이것도 봅시다. 학습 비율 엡실론의 선택에 따른 성능 변화. 자, 여기서 엡실론이 크면 어때요? 엡실론이 크면은 그때마다 내가 피팅하는 아주 조금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GBX가 되게 서서히 커질 겁니다. 되게 서서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테스트스 에러가 상당히 천천히 나아지겠죠. 자, 반대로 제가 지금 오른쪽에 설명드린 엡실론은 0.05 정도, 0.5 정도로 되게 크게 설명하면 어때요? 잔차가 되게 크게 설명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 마젠타, 요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트리가 몇 개 안 됐는데 벌써 테스트 에러가 엄청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잔차를 오버피팅하는 설명도 빨라져가지고 조금만 트리의 개수를 늘려도 갑자기 오버피팅이 확 일어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엡실론이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배우는 속도는 느리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엡실론이 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자, 물론 이건 다 데이터셋, 이건 특정한 데이터셋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데이터셋이 바뀌면은 이 조율모수들을 설정할 때 어떤 식으로 커버가 나타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내가 타입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은 성능이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바뀝니다, 성능이.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괜찮으시면 이제 로스 펑션, 제너럴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냥 스퀘어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그 나무 크기 뎁스 선택에 따른 성능 변화 네. 그래프가 저게 트리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트리는 분산이 뭐지? 분산이 큰가? 배깅에서요? 아니 그냥 트리가 많아지면 분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리를 배깅하면 분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배깅에서 설명드렸던 거 이야기인가요? 그 랜덤 포레스트랑 네. 랜덤 포레스트에서 그 얘네들이 넘버 오브 트리가 네. 얘네들이 아무리 해도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플랫하게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여기 밑에서 아까처럼 어떤 그래프에서는 얘네들이 뭔가 부스팅, 램프란 이렇고. 네. 네 근데 그 나무 크기 넘버 트리스에서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똑같은 트리인데 왜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여기 넘버 오브 트리 여기 그 24쪽은 부스팅 방법을 적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스팅 방법이랑 랜덤 포레스트 방법에서는 서로 베이스 트리로 쓰는 그 트리가 약간 다릅니다. 21쪽을 읽으면 설명이 적당할 것 같은데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에는 이 트리 하나하나가 오버피튼 트리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 하나하나 쓰는 트리는 상당히 뎁스가 낮은 뒤에 그림에서 보지만 뎁스가 1, 2, 4, 7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샬로우 트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버핏된 트리들은 각자가 편향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분산이 크기 때문에 그 더하면 얘네들의 평균일수록 분산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더 이상은 그 분산 감소에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패턴 경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샬로우 트리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특히 샬로우 트리에다 입시는 또 더 곱해가지고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샬로우 트리들의 모음이 모일수록 샬로우 트리 하나하나들은 편향이 크고 분산이 작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편향이 작아져가지고 내려가는 거고 편향이 점점 작아지다가 잔차를 더 설명하다니까 다시 편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기전이 분산이 작아지냐 편향이 작아졌다 커지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는요.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그다음에 26쪽에서 그 제너럴 로스 펑션 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5차 제곱 손실함수 기준으로 지금 우리는 뭐 했어요? 그 트리를 그냥 모았죠. 물론 엡실론 더 곱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으로 액터를 추정한다는 건 되게 작은 트리들을 선형결합해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 펑션의 클래스 이렇게 있듯이 뭔가 트리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함수의 클래스가 있다면 그 함수들을 더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집합이 지금 그레디언트 부스팅으로 만들어지는 액터들의 집합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이 지금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진행된 건 아니고요. 그냥 해석이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앞으로 설명들을 제너럴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알고리즘상에서 달라지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1에 보면은 잔차를 매 스텝에서 설명하죠. 잔차를 y로 두고 핵이나무 적합하잖아요. 이 잔차라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잔차. 자, RI가 어떻게 생겼어요? yi 빼기 yi 햇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 자, 우리가 오차제곱 손실함수를 a, y, a를 y 빼기 a의 제곱, 이게 y 자리에 yi 다음에 a 자리에 yi 핵 들어가가지고 얘를 i부터 n까지 다 더한 거죠. 우리의 로스 펑션이 그런데 얘를 a로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의 예측 값에 대해서 우리의 로스 펑션을 우리 예측 값의 도메인으로 편입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y 빼기 a가 나오죠? 다음에 마이너스까지 붙이면은 그냥 y 빼기 a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편미분을 로스의 예측값 집어넣는 부분에 대한 편미분의 마이너스를, 여러분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는 뭔가 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던 거 기억하세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쪽으로 뭔가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면은 어디론가로 뭔가 좀 수렴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 말은 일단 잊어주세요. 여기에 A 자리에 우리의 현재 Y 값의 추정치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우리가 알고리즘 원에서 보고 있던 잔차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R1 Rn이라는 녀석은 뭘까요? 첫 번째 샘플에서의 잔차, n 번째 샘플에서 잔차. 즉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y1 빼기 y1 햇, yn 빼기 yn 햇입니다. 물론 학습기는 모두 상관없어요. 자, 얘는 뭡니까? 서메이션 i는 n까지 y i 빼기 ai 제곱을. 자, 여기서 지금 yi는 이미 내가 관찰한 포인트들이고, 내가 어떤 기계 학습 내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a분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뭐 모수적인 그 방법에서 AI는 뭐 XI 트랜스포즈 베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자, 5차 제곱 손실함수를 보면은
원래 예측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n 차원의 벡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예측값에는. 그렇죠? 그런데 모수적 방법의 그 본질은 뭡니까? 예측값이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n 차원의 벡터가 따로따로 놀게 하는 게 아니라 n 차원의 벡터가 p 차원 변수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이 p 차원에 대해서 이 녀석을 최소화를 시켰었죠. 그렇죠? 비슷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핵이 다음에 분류했을 때 뭐 있어요? 서메이션 INF 되니까지 이진 분류만 쓰겠습니다. 이진 분류는 yi 로그 ai 더하기 1 yi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로그 ai 1 ai 분류에서는 여기서도 데이터 yi는 주어졌고 각 샘플의 대점들 조건부 클래스 확률 pi를 우리가 샘플 i에서 몇을 줄 거냐가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사였죠.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은 뭐예요? AI가 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xi 트랜스포즈 베타분의 엑스포넨셜의 xi 트랜스포즈 베타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AI에 대해서 이렇게 최소화를 역시 그래서 또 yi 해시라는 예측된 클래스 값을 주기 이전에 먼저 이 이 로스 펑션에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그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 AI를 잘 깨 맞추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자, 이것 말고도 뭐 가우시안이잖아요. 이거 여기 로스 자리 yi 빼기 ai 될 수 있는 게 뭐 절대값 손실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운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손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보자. 그러면 혹시 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7. 회귀 분석은 이걸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네. 회귀는 사실 요 회귀 문제는 원래 아그민 베타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제곱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그민 a는 n차원, 얘는 p차원. 다만 제약 조건이 각 AI가 여러분들을 믿고 벡터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A라는 벡터가 디자인 매트릭스 곱하기 베타 벡터의 곱이라는 그 제약 조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yi 빼기 ai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분리에 대해서도 또 비슷한 제약 조건 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주로 하느냐?
자, 지금 위의 문제 관점에서 베타의 P차원 세상을 보지 말고 A가 사는 N차원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봐요. 자, 그러면은 자, N차원 세상입니다. 자, 로스 펑션이라는 거는 얘를 이제 phi A라고 할게요. 자, phi A는 뭐 등고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phi A의 등고선입니다. phi가 사는 세상인데 A의 최소값을 찾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특정 여기 영역이죠. A가 X베타 값이 취해질 수 있는 영역들. 베타가 어떤 의미의 실수값을 취한다고 할 때 X베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영역은 아래 N차원 공간 중에서 한정된 공간이죠. 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이 아그민 값이 지금 있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형 모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A가 취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여기 이 영역들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뀌게 됩니다. 이 여기가 A가 취할 수 있는 영역들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왜냐면 일단은 원점이 그냥 0벡터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로스 펑션 자체가 사는 영역이 있고 어차피 우리는 어딘가로 가고 싶은 것이고 이 어딘가로 어떻게 가냐면은 자, 아까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요 녀석이 자, 지금 요 녀석이 혹시 뭐로 보이냐면은 요 녀석이 지금 PA로 보시면은 이 단차는 PA를 첫 번째 A1 축으로 편미분한, 두 번째 축으로 편미분한, A3로 편미분한, 그다음에 AN으로 편미분한, 즉 이 녀석의 그레디언트의 현재 예측값 집어넣은 거죠.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에.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 로스 펑션에다가 저 오차제곱 로스 펑션에다가 그레디언트가 표현한 바가 뭐죠? 등고선의 가장 빠른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이죠. 지금 이게 그 잔차였고요. 그다음에 이 지점 자체가 지금 YI 해시였죠? 그레디언트로 감소하는 방향에 대해서 요거를 이 방향을 트리로 근사하는 겁니다. 이 RI라는 벡터를.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하면은 굳이 오차제곱 손실 함수의 각 프린트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손실 함수를 다른 손실 함수를 바꿔도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일반적인 손실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2020년 데이터 마이닝 강의 때도 똑같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제너럴 로스 펑션을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또 보충으로 스노보드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래서 딱 하나만 다릅니다. 뭐냐면 잔차를 계산할 때 자, 그냥 yi 빼기 gb 빼기 1 hat xi로 했던 녀석을 뭐로 하는 거예요? 뭔가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인풋으로 있는 로스 펑션을 예측 값 방향으로 미분을 해가지고 예측 값에다가
예측값 하면 현재에서의 예측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아까 L, A, YI, AI가 YI 빼기 람다 I의 제곱이면은 여기가 그냥 YI 빼기 GD-1, X1, XI 그냥 잔차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RI를 반응 변수로 하고 XI를 설명 변수로 하는 회귀나무를 적합하고 똑같이 누적적으로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이제 할 수 있을 것만 같죠? 조금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번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제가 좀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제 기억에서 틀린 걸 설명드렸어요. 실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로스 펑션 설정할 때 요 예측값의 스케일은 어차피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부스팅은 회귀나무로 적합할 거거든요. 그래서 회귀나무한테 가장 맞는 거는 반변수의 스케일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류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이 데리베이티브 이 로스 펑션을 그대로 쓰면은 여기 A는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를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할 때는 이 녀석을 로스 펑션 쓰지 않고 이 녀석을 로직 변환한 것까지를 로스로 뒀습니다. 분류를 할 때는 만약에 GBM에서 그 옵션을 베놀리로 하시면은 자 어디서 보셨을걸요? 자 마이너스 i부터 n까지 yi 로그 자, AI 자체는 0과 1 사이에 있지만 리니어 프리디터 파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배론을 할 때는 ly, a가 누구냐면은 로그 1 엑스포넨셜 ai분의 엑스포넨셜 ai 더하기 1 yi 로그 1 엑스포넨셜 ai 다음에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로지스틱 모델에서의 가정한 AI가 X의 트랜스포즈 베타였던 거죠. 이번 시험 때 나오지만 베르노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요 변화를 뜻하는 로직 링크죠. 제로원 도메인과 마이너스 만대부터 무한 도메인을 이거는 로직의 인버스 함수죠. 로직 인버스 배웠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요 파트에서 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t분의 익스포넨셜 t를 로스 펑션 자체에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정리를 하면 요 녀석이 나온다는 거를 가장자식 유도하셨었고요. 짠!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좌측에 쓰신 게 자, 요 녀석에 대해서 ly, ai를 서메이션 i를 n까지 더한 게 지금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요 녀석입니다. 그러면은 수업이 끝나기 전에 요 로지스틱 로스 펑션은 베르노이 로스 펑션 다시 베르노이 플러스 로짓인데 그냥 GDM에서는 그냥 베르노이라고만 썼습니다. 실제로는
베르노이는 사실 요 분포뿐이고 GD에서는 베르노이에다가 로직 변환까지 쉬운 요 녀석을 로스 펑션으로 쓰고 있어요. 요 녀석을 로스 펑션으로 쓰고 있어요. 요 녀석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부스틱 딱 한 스텝만 돌려봅시다. 이번에도 요 녀석 쓸 거예요. 얘 가정할까요? 잠깐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G1X가 얘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라지 GBX가 라지 G-1X가 이전 스텝을 적었을 때 현 스텝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해가지고 로스함스의 그레디언트 계산해가지고 이 녀석을 핵이나무로 접합하는 거죠. 요 스텝만 한번 해볼게요. 자, EX 자, 알고리즘 2 엡실론을 0.5로 두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서 지원 head x는 3분의 1 주어졌다고 쳐요. x가 4보다 0 곱하기 ix가 4보다 크나 같을 때 주어졌다고 칩시다. 자, 그다음에 기본 나무 터미널 노드 2개라고 치고 뎁스 1 그다음에 또 뭐 필요하죠? 로스 펑션 ly, a는 마이너스 y의 더하기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 a라고 합시다. 즉 이진의 y를 위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x 트랜스포즈 베타만 선형 가정을 푼 상태예요. 여기서 b는 2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유사전차 계산해야겠죠? R이는 어떻게 돼요? R이는 로스 펑션을 요 예측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ly, a를 a로 한번 미분해주면은 그다음에 마이너스 한 번씩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첫 번째 텀은 그냥 y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텀 뭐가 되겠어요? 번미분하면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a 그다음에 속미분은 익스포넨셜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y 마이너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R1, R2, R3, R4, R5는 뭐가 되겠어요? 자, 집어넣어 봅시다. Y 값들이 좌표가 어떻게 됐어요? 0, 0, 1, 0, 1, 0, 0이죠? 1, 0, 1, 0, 0. 1, 0, 1, 0, 0 빼기 여기 A에다가 현재 G, B 빼기 1X, I 지금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 녀석이 누구예요? 자, 제가 편의상 얘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로짓 인버스를 쓰겠습니다. 로짓 인버스에 자, 안에 벡터 들어오면 그냥 포인트까지 연산이라고 치고 누구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두 개는 3분의 1, 나머지 세 개는 0이죠. 처음 세 개가 3분의 1, 나머지 두 개가 0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0, 0 이렇게 되겠네요.
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너럴 로스 펑션에서의 부스팅 했던 것처럼 진짜 단차는 아니지만 대충 수로 단차가 뭔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5개 나온 단차를 다른 변수로 하고 수도 단차를 다른 변수로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xi를 설명 변수로 하는 불변화가 아닙니다. 회계단어 적합합니다. 요거 대상으로 회계단어 적합해가지고 GB head x라고 쓰고 슈링크지 팩터 못해가지고 라지 GB x를 지금 더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요거만 하면 되잖아. 요거만 하면 되잖아. 요 2개만. 딱 요거 나오면 그냥 알고 있던 회계단어 적합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다루고 싶던 그 제너럴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 했고요. 자, 그러면은 수업을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이게 저기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제너럴 로스 펑션 쓴다고 했잖아요. XG 부스트와 라이트 G는 뭐가 다를까요? 여기에 로스 펑션에다가 A에 조금 페널티를 조금 붙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XG 부스트는 요 A에다가 페널티를 좀 붙였어요. 자, 그럼 A에다가 페널티 텀을 여기서 좀 붙이면 그레디언트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GBM이랑 약간 핏에 약간 차이를 좀 만들 수 있겠죠. 물론 그거 외에도 공학적인 트릭들이 계산을 빠르게 하고 오버피팅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공학적인 트릭들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우리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측값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역을 모수들은 리스트된 공간에서 최적화를 할 뿐인데 트리라는 근본 없는 녀석이 있는 덕분에 근본 없는 녀석이 그때그때의 그때그때 그리디언트를 아무렇게나 설명을 해가지고 분명 잔차를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뭔가 막 이런 방향으로 막 피팅을 할 거거든요. 트리는 RI를 완벽하게 트리가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뭔가 이 녀석이 가는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뭔가 이때그때마다 RI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트리가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가는 이 어딘가가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다음에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마젠타색 점은 트리로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는 어떤 함수의 공간이 있다고 하는 함수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록 비모수적 알고리즘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로스를 최소화시킨다는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 좀 말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공부를 전범위니까 좀 길죠. 공부하시다가 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전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편하게 질문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12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수업 시간 한 1시간 40분 정도 시험 볼 예정입니다. 한 학기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기회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